선생님, 항상 신학기가 되면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왜 학교마다 선생님 수는 다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우선은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학생 수에 따라 학급 수가 결정이 되고, 학급 수에 따라 뭐 담임 교사, 전담 교사, 그리고 교감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인사과에서 근무했는데, 군대에서 그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의 수도 시도교육청,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배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학교에는 교감 선생님이 한 분이신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에는 두 분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학급 수가 많다 보면 학사 관리나 학교 운영 측면에서 이런 중간 관리자신 교감 선생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43학급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교감 선생님이 두 분이 이렇게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학급이 하나 만들어지고 담임 선생님이 한 명이 계시려면 학생 수는,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이게 필요한가요? 시도별로 근데 이렇게 교사 정원회랑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27명 정도, 그리고 어떤 지방 시도 같은 경우 뭐 24명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통합 학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 시도에 이런 도서벽지나 이런 경우는 이제 학교 소멸, 뭐 폐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좀 낮춰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담임 선생님 외에 초등학교에서도 전담 선생님이 계셔요. 전담 선생님들의 배정 기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3학년 이상부터 3, 4, 5, 6학년의 전담 교사가 있는데요. 이 학급당 이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이 배정이 되고 이제 이런 80% 수준에서 이렇게 전담 교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우선은 이런 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시도별 교사 전체 정원을 배정을 하고, 시도에서 뭐 여러 비교과 교사, 영양교사, 뭐 상담교사, 사서교사 뭐 이런 것까지 다 총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이런 선발 인원이나 이런 거에 따라 교과 전담 교사가 좀 많을 수 있고, 또 어느 해에는 비교과 교사나 이런 인원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제 배정한 선생님의 수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엑셀 표를 보셨죠? 어떠한 경향성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 전담 교사가 상당히 좀 축소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축소된 어려움 속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배정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런 전담 교사로서 이렇게 수업력 강화를 위한 이런 전담 강사를 지금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 내에 학생 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 수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학교도 있고, 또 학생 수가 계속 줄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막연히 생각하면 저희가 콩나물시루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가 과밀해지는 지역에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소규모 학교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학급 증설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교사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우선 학급 교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을 증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 수는 줄지만 그 지역의 그 학생 수를, 학급당 인원수를 늘릴 경우에 그 학교는 폐교의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도서벽지에 근무를 할 때 폐교 학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시설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 폐교 예정 학교이기 때문에 점점점 열악해지고 그래서 더 학생 수가 줄는 그런 악순환을 빠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교육 격차나 이런 신도시 이런 원도심 간의 이런 격차가 심해지는데 그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이제 마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지역 사회는 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 지역을 떠나시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학령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계속 학교를 늘려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의 학교 수를 어떤 상한선을 이제 정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심의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늘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요 앞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대성 선생님이 예전에 근무하셨잖아요. 예.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고 이런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제 이 통학 구역 내에 이런 재학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건물 한 동을 지금 별도로 증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올해 이런 오미크론이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학생 수 감축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어요. 학생 수 감축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그렇죠. 대한. 근데 표현 잘하세요. 실제적으로는 올해 거꾸로 교사 정원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언론 보도로 됐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이제 교육의 질은 이제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습에 대한 요구는 커져가지만 현실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양성에 있어서부터 교사 정원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이야기는 나누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선생님 수가 틀리고 교감 선생님 수가 틀리고 전담 선생님 수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던 게 참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선생님 마무리 해주시죠. 예. 근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제 이런 학령 인구가 축소가 되는데 아직도 이런 교사 정원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그런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과감하게 학급당 인원에 대한 감축 논의도 필요하고 이제는 교사 한 명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꾸로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교사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교원 인사 특히나 정원의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데 그럼 영상 콘텐츠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